설계 스터디는 기본 과정에서 경험한 바와 같은 설계 치수의 변수 활용 이외에 하중 또는 설계 요소 인자의 변수 활용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석 결과들은 설계 변수의 함수 관계로 도표화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설계 요소의 결정 및 최적화 설계 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가 본 과제의 연속된 최적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설계 스터디 활용 기법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공학 해석 논리 수립의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과제에서의 평면 하중 변수 인자를 활용하는 해석 모델은 차량에서의 축에 작용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 장치로서 도로 주행 상태에 따라 축에 작용되는 충격력을 상당 평면 하중의 해석 변수로 활용하여 가장 열악한 시나리오의 설계 기준을 결정하고 그 조건 하에서 설계 치수를 최적화하는 연속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최종의 최적화에 도달하기 위한 히스토리가 있게 되며 각 단계에서는 중간 결론이 확실하게 검토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량용 완충장치 어셈블리는 작동 조건상 다양한 하중 변동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과제에서는 다양한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설계 시나리오를 수행하여 부품 요소의 최적한 재원을 설계하는 예제의 적용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본 완충 장치는 4가지 주행 조건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4가지 주행 조건을 대표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모든 완충 장치의 구성 요소는 합금강 재질로 할 것이며 해석의 최종 목표는 하부 암의 두께를 조절하여 안전계수가 1.3 이상의 결과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용하게 되는 설계 스터디 시나리오의 해석 단계의 기본 스텝은 6단계가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처음으로 각 시나리오에서 적용하려는 변수 인자를 결정해야 하고 특성화 링크 설정을 완료합니다. 변수 인자들의 값을 결정하는 도표 생성을 위한 구속 조건을 특성화해야 됩니다. 디자인 스터디 시나리오 실행을 위한 기본 스터디를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각 디자인 스터디 시나리오 실행을 위한 변수 인자의 설정을 완료한 후 DS 스터디를 실행합니다. DS 실행 결과에서 변수 인자들의 값을 결정하는 도표를 생성해야 합니다. 후처리 작업을 통하여 도출된 해석 결과들의 검토로부터 추가로 DS 시나리오의 실행을 하거나 또는 최적한 설계 재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설계 스터디를 위한 평면 하중 완충장치 모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스터디 활용 기법의 첫 번째 폴더에 있는 완충장치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완충장치는 그림과 같은 모델로서 차량의 2개의 축에 걸려지는 힌지 구속이 설정되어야 되겠으며 이 부분은 차량의 축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암은 상부 암이 되며 하부에 있는 암은 하부 암이 되겠습니다. 이제 축에 작용하게 되는 충격력을 스프링 완충 장치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여기서 흡수되는 최대 응력의 위치와 그 값이 우리가 원하는 차체가 아니고 이와 같은 변형되는 원형 필렛상으로 옮겨주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것에 작용되는 인자로서 최종적인 인자는 하부암의
이 두께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두께의 상태는 더블 클릭하시어 8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8mm가 되는 하부암의 두께를 변수로 활용하여 그 두께를 변화시키는 디자인 스터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구조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일부의 내용을 이미 부분적 완성해서 완성시켜 두었습니다. 이것을 사본을 작성하여 평면하중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면하중이라는 의미는 축에 미치는 하중을 단축이 아니고 이축에 적용되는 그러한 하중이라는 의미로서 다축하중 또는 평면하중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하중을 만드셨고 설계 시나리오를 위한 파라메타 인자를 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삽입하에서 설계 스터디를 선택하신 후 파라메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메타의 종류는 하중을 변수로 할 것이기 때문에 수평하중과 모델 치수를 시뮬레이션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직하중을 둘 수 있겠습니다. 역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부암의 두께를 활용하고자 하므로 하부암의 두께라고 그 파라메타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부암의 두께는 모델의 치수로서 우리가 적용하려는 디자인 스터디의 변수인 치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적용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라메타라는 그러한 명칭이 인자로서 트리상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 정의하시어 정의된 인자들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표 생성을 위한 구속 조건을 특성화하는 내용은 센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센서 추가를 선택합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폰 미시즈 응력값을 단위를 메가파스칼 단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센서 아래 응력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의 명칭을 바꾸어서 모델 최대 응력이라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센서를 추가하게 되며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의 응력이 아니고 변이 중에서 총변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모델 최대인 변이 센서를 설정해 주시면 역시 변이라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명칭을 모델 최대 변이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 최대 변이에 대한 구속 센서는 완료되었고 이제 또 다른 센서를 추가합니다. 역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하시고 폰 미시즈 응력의 메가파스칼 값으로서 모델 최대가 아니고 참조가 될 수 있는 선택한 요소의 최대치를 선택하신 후
모델의 임의의 꼭지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모델 최대 응력이 아니고 국부 최대이므로 그 명칭을 국부 최대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부 최대 변이 센서를 하나 더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변이의 총 변이를 선택해 주시고 밀리미터 단위로 모델 최대가 아닌 선택한 요소의 최대치를 선택하신 후 그 위치를 임의의 꼭지점 아무 곳이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명칭을 국부 최대 변이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표 생성을 위한 모든 구속 조건의 센서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성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 스터디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 스터디를 완성해야 하겠습니다. 파트를 열어주시면 모든 재질이 알로이 스틸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하에 커넥터를 열어보시면 7개의 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번 핀을 정의 편집하셔서 그 값을 회전 방향 강성을 10.625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번 핀 경우도 똑같이 정의 편집하여 10.625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 핀을 정의 편집하시어 이번에는 회전 방향 강성이 아니고 축방향 강성을 585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핀 파라미터에 대한 강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스프링에 대한 설정을 추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스프링을 선택하시고 평행하는 평면을 선택하신 후 스프링의 유형은 그대로 두시고 두 개의 위치를 이 평면 위치와 또 하나의 평면 위치를 반대 방향의 평면으로 설정하신 후 그 값을 수직 강성으로 105000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전처리의 내용으로 구속하에서 고정 힌지를 선택하신 후 고정 힌지를 적용하는 원통면으로 내부 원통면 5부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중을 선택된 방향을 먼저 검토하시고 탑 평면 중심으로 적용되는 면은 원통면으로 설정해 주시고
수직한 방향이 수평 방향이 되므로 수평 방향의 하중을 115N으로 하고, 또한 수직 방향의 하중을 수직 하방향인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여 심벌이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이곳에 900N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중을 앞서서 정의했던 인자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링크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파라메타 편집을 열어주시고 수평 하중인 경우에 하중을 열어주시면 수평 하중에 관련되는 방향이 되는 요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거로 적용해 주시고 수직 하중인 경우는 하중의 참조면 방향 2로 적용하여 확인해 주시면 이제 두 위치의 하중 값은 파라메타와 링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검토해 보시면 앞서서 115와 900N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링크가 적용되어서 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위쪽에 있는 파라메타에서 편집 정의를 통하여 수평 하중의 값을 115, 수직 하중을 900으로 설정해 주시면 확인을 누르시고 이제 그 링크된 내용을 외부 하중에서 정의 편집을 통하여 설정된 것을 확인하시게 되면 그 내용이 바로 수치 링크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치 링크를 이와 같이 해제합니다. 자, 하중은 일단 파라메타와 링크 작업까지 마쳐졌으며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은 메쉬 컨트롤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메쉬 컨트롤은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므로 적용면을 10개의 면에 적용해야 됩니다. 단면의 변화가 발생하는 이와 같은 10개의 면상에 메쉬 컨트롤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원형 필렛 부분도 반드시 메쉬 컨트롤 면으로 적용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부와 하부의 원형 필렛 부분도 메쉬 컨트롤 적용하시고 그 값을 0.76 하단은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쉬 컨트롤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모든 기본적인 전처리 작업 내용이 완성되었으므로 일단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스터디의 실행을 위한 모든 전처리 작업이 완성되었으므로 메쉬 작성을 합니다. 메쉬 작성은 디폴트인 곡률 기반으로 실행하며 하이 퀄리티인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가 작성되면 메쉬 컨트롤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메쉬 컨트롤을 적용된 면에서 다른 부분과는 밀도 차이가 나는 메쉬 컨트롤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며 이제 실행을 통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중
대형 변이에 대한 대변이 메시지가 발생될 것이므로 비례 대변인 형태로 해석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석의 결과에서 간단한 후처리를 통하여 최대 주석 표시를 반드시 있어야 되겠으며 과학기호법 두 자리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단위가 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 단위로 검토해 주시면 그 값이 480 메가파스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교재의 4560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에 해당되는 바운더리 내가 되기 때문에 기본 스터디가 만족하게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해석의 응력 결과 최대 값이 460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오차 한계 내에 들어오지 않은 학습자분께서는 더 이상의 진행에 따라서 오차가 더욱더 크게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전에 수행했던 전처리 과정을 검토하셔서 에라 오차 내에 들 수 있도록 분명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해석 결과로부터 최대 응력의 위치는 그림과 같이 원형 필렛의 상단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응력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매우 큰 그러한 대변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 스터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중을 정의 편집하셔서 하중에 있는 하중의 구체적인 값을 수치 링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은 수직 하중과 수치 링크 해 주시고 수치 링크 결과 블라인드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하중도 수평 하중과 수치 링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치 링크 작업이 마치신 학습자는 평면 하중 하에서 확인하시고 평면 하중 하에서 새 설계 스터디를 작성하셔서 최적화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 하에서 수평 하중을 선택하시고 변이의 내용을 불연속 값으로 하신 이후에 그 값을 0, 60, 72, 115의 맨 끝에만 대문자 N자를 넣고 테이블 뷰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4개의 시나리오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하중의 내용으로 수직 하중을 적용하시고 0 하단에서는 마이너스 225, 60 하단에서는 185, 72 하단에서는 385 뉴턴을 적용하시고 115 뉴턴 하에서는 900 뉴턴이 설정된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속 조건 하에서 제일 하단에 있는 모델 최대 응력부터 설정하셔야 하는데 처음으로 모델 최대 응력을 설정하시고 모니터 전용을 선택하신 후 그 대상되는 스터디는 평면 하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델 최대 변이, 평면 하중, 또한 국부 최대 응력, 모니터 전용, 평면 하중 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국부 최대 변이를 모니터 전용으로 선택하신 후 평면 하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쳐졌고 실행만 하면 설계 스터디의 내용이 평면 하중에 대한 설계 스터디가 진행되는 사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실행을 누른 후에 화면은 정지될 것입니다.
자, 이제 평면 하중을 인자로 한 설계 스터디의 결과가 모두 화면에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결과를 열어주시고 모델 최대 응력을 더블 클릭하면 모델 최대가 잡혀지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자 하실 때는 시나리오라는 번호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응력이 해당되는 시나리오의 응력값인 120메가파스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대 응력인 위치도 기본 스터디에서 설정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4번일 경우도 한번 눌러보시면 역시 시나리오 4번에 대한 모델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보고자 할 때는 방금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되시고, 이제 그 결과를 통한 시나리오의 해석 결과의 수속 그래프를 검토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기록 그래프를 정의하시고 구속 조건 하에서 모델 최대 응력과 국부 최대 응력을 선택하여 화면상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기록 설계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X축은 시나리오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되고 Y축의 값은 붉은색일 경우는 모델 최대 응력이며 파란색일 경우는 레퍼런스인 국부 최대 응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세트 4번일 경우에 응력값이 가장 최대인 값이 되며 가장 가혹한 조건이 되므로 이 조건 하에서 세팅한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면 그거보다 약한 가혹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는 모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설계 기록 그래프로서 설계 기록 그래프를 선택하시고 구속 조건 하에서 동일한 파라메타가 되어야 되므로 변이와 변이를 선택합니다. 역시 세트 4번일 경우가 시나리오 4번일 경우가 모델 변형량도 가장 크게 되므로 이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설계가 된다면 그 이하의 변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될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서 설계 스터디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계 스터디를 하기 전에 먼저 설계 스터디의 이름을 바꾸어서 모니터와 같이 평면 하중 DS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명칭은 바뀌지 않더라도 모델 최대 응력을 눌렀을 때 평면 하중 DS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응력의 최대값은 205이고 모델 최대 응력은 205로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계 스터디의 조건은 설계 스터디 평면 하중 DS에서 얻어진 최종 결과가 되는 시나리오 4번으로 세팅한 후 또 다른 설계인자로 잡은 이 부분의 치수를 변경하는 그러한 설계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설계의 최적화의 내용이 되며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면 하중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결정된 하중의 값으로 정의 편집을 통하여 링크를 풀고 900과 900이 아니군요. 여기를 900과 수치 링크 해제하신 후 115로 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설계 스터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하중에서 설계 스터디를 작성하셔서 그 명칭을 먼저
DS에 형상 변경이라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최적화를 삭제해 주시고 변수에서 하부 암의 두께를 선정합니다. 범위는 1.5부터 최대 8까지로 설정해 주시고 스텝을 0.5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속은 평면 하중 DS와 같은 방식으로 모델 최대 응력 모니터 전용 평면 하중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4가지 구속 조건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계 스타트를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쳐졌으며 실행을 누르게 되면 14개의 활성 시나리오가 진행될 것입니다. 역시 해석 시간이 너무 길게 지연되므로 영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림과 같이 15개 중에 하나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약 1, 20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화면과 같이 그 결과가 모두 생성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모델 최대를 선택하시고 시나리오 1번을 누르시면 시나리오 1번의 조건은 하부암의 두께가 1.5mm인 경우가 되며 그때의 최대 응력은 약 1800MPa이 생성된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상에서 하부암의 두께가 이제 1.5mm로 보이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때의 최대 응력 값은 수치에 나와 있듯이 1780인 값과 일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대 응력의 위치가 그림과 같이 필렛 부분이 아닌 바디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부암의 두께를 1.5mm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충격력에 의한 파손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기계가 부품 어셈블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2mm를 한번 눌러 보시면 암 두께가 2mm로 약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1200 정도의 값이 발생하고 있는 최대 응력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응력의 위치는 아직도 바디에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그러한 두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늘려서 3.5인 경우를 검토해 보니 두께가 이제 3.5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응력의 값은 520MPa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최대 응력인 위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위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6번을 누르는 순간 역시 두께는 4mm로 변형이 될 것이고 최대 응력의 위치가 하단의 바디로부터 필렛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응력 값이 기본 스타드에서 설정되었던 내용과 유사한 약 480MPa 정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5mm를 검토해 본 결과 두께가 역시 약간 증가하였으며 최대 응력의 위치는 이제 변동이 없이 그 자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응력의 최대값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지 않고 치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응력값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스타디에서는 가장 최적한 두께는 가장 얇은 암의 두께가 되는 4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설계 기록 그래프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조건 하에서 모델 최대 응력과 최대 응력을 선택하신 후 설계 기록 그래프를 활성화해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응력은 점차 작아지다가 어떠한 값에 오고 난 이후에는 그 값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즉, 더 두꺼운 상태로 무거운 상태로 하부암의 두께를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응력에 이득이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응력의 최대값의 위치도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위치로 갈 수 있으므로 본 스타디인 경우에는 시나리오 6번일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최적화된 설계 치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내용으로 설계 기록 그래프를 작성해 보시면 구속 조건에서 응력이 아니고 변이를 2개 선택하여 설계 기록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변이에 대한 설계 기록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디자인 스타디에 관한 내용의 강좌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겠습니다. 즉 평면 하중부터 평면 하중 DS 형상 변경의 순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검토했는데 평면 하중일 경우는 전혀 아무것도 링크가 없는 상수값으로 하중을 주었던 경우가 되고 암의 두께는 8mm였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시나리오 7번이 세팅되었으므로 4.5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실행되었던 8mm인 경우는 더 이상 활성화될 수가 없겠습니다. 즉 평면 하중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두께가 4.5mm인 경우가 되므로 이전의 결과는 맞지 않는 결과라고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결과를 다시 얻고 싶으실 때에는 이 값을 8mm로 바꿔주셔야 되므로 형상 변경하에서 8mm에 상당하는 시나리오 구조를 일단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평면 하중으로 되돌아가서 이 상태 하에서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전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논의 부분에 있는 3가지 개인별 실습 예제를 설정되어 있는 기술사항을 중심으로 각자 실행해서 결과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